이제 전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17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2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 350점과 교과 점수 150점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논술고사는 인문 체능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교과 통합형 논술에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집 단위에 따라 수리논술 1 또는 수리논술 2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는 수리논술 1에, 약학과는 수리논술 2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수리논술 1과 2는 출제 범위와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는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교과 구분에 따른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를 반영하며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하며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학생부 교과 점수는 과목별 이수 단위와 반영 비율을 가중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가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영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1점 차밖에 되지 않으며 1등급과 8등급 차이가 10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총점과 문항별 배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교과의 반영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내신의 경우 논술고사의 각 모집 단위별 석차 백분위를 산출하여 비교내신 대상자를 제외한 교과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석차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로 논술고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국어, 사회교과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사회 관련 지문이 출제되며 교과서나 수능 관련 서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수는 4문제 내외로 각각의 문제에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실제로 풀어야 하는 문항의 수는 대략 10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안의 형식은 크게 제시문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찾아 쓰는 단답형 문제와 제시문을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론하여 50자에서 200자 정도로 서술하는 약수령 문제, 그리고 300자 내외로 제시문의 주장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난이도와 길이, 유형이 수능 언어 영역과 유사하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한다면 특별한 준비보다는 학교 수업과 수능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제시문의 구조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 부담은 적겠지만 정해진 답안 분량 내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기존 학업능력고사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약 40%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수능 준비를 성실히 해 나간다면 논술 전형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수리논술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1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입니다. 총 8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며 문제별 소문항은 없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주어진 수학적 개념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답안을 도출하거나 어떤 수식을 증명하는 형태인데요. 수능 수학 영역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식이나 정답만을 작성하는 단답형 문제가 아니며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난이도와 유형이 수능 수학과 유사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원리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해보고 답안지 등을 참고하여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적는 연습을 한다면 문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리논술은 답안의 전개 과정이나 정합성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최종 답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서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안을 작성해서 부분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도 고득점으로 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끝까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학과에 해당하는 수리논술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2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수리논술 2는 3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각 문제에는 수학적 개념이나 조건이 제시문 형태로 주어지고 문제별로 2개에서 5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수리논술 1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과정과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높은 난이도만큼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각 단계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논술 1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별도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소 기본 개념이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